경제이정표 마일스톤 H. 안녕하세요. 마일스톤 H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4월 29일 금요일 오후 10시 4분입니다. 영상이 상당히 늦었는데요. 2주 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시황 분석 관련된 자료들을 다 지웠고 어제까지 올려드렸던 자료를 기준으로 처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올려드렸던 시황 분석 게시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을 좀 전달드렸습니다. 그 전에 이미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에 대한 정보를 올려드렸고 이런 식의 파형이 나온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틀 전에 올려드렸을 때 파형 대비 어제 파형이 좀 달랐기 때문에 저는 이런저런 내용들을 올려드리면서 마지막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증시가 기존 파형 예상대로 가지 않았고 그 내용들을 보고 다른 요인들을 함께 보았을 때 미국 증시도 일부 파형 변동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옵션에 대해서는 시황 분석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어제까지 시황을 보시게 되면 한국 시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N자 파형을 만들고 하락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고점을 넘어가는 파형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이 형태만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 형태를 만들게 한 어떤 다른 상황이 있어서 그 시황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황의 파형 분석이 나올 수 있겠다. 그로 인해서 미국 증시도 파형 변동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글을 적게 된 겁니다. 오늘 시황은 이 내용을 감안하셔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실 건 언제나처럼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 차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30%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2년물 금리가 더 급격히 상승하였고 10년물 금리는 그에 비해서 더딘 상승을 보였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추신이라는 글을 적었던 이유는 여기 있는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차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0.348%를 지지하지 못하고 크게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이 형태를 보았을 때는 추가적인 조정 형태가 각 시황에서 나타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추신의 글을 적게 된 겁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나왔던 시황이 전체적으로 3파, 그리고 3파, 5파 형태로 내려오고 있을 것이다 라고 했고 현재 여기서 5파로 내려와야지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5파 형태를 그리고 있는지를 보니 현재는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4파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4파가 현재 그리는 모습이 조정 형태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시황들이 변동될 수 있겠다라고 본 것입니다. 다시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가 4파라고 봤을 때는 4파가 이런 식으로 짧게 나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4파를 조정한 이후에 5파로 다시 내려가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죠. 그 이후에 새로운 5파 상승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하고 혹은 역전된 이후에 수개월 이내에 다시 상승을 보이면서 6에서 2년 이내에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서 증시나 부동산 등 각종 시황들이 꺾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RSI와 스토캐스틱을 보시게 되면 형태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파 형태가 그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0.348을 상승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런 식으로 다시 떨어지면서 마지막 5파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년물 금리가 2.764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페드와치2를 안 볼 수 없겠죠. 페드와치2의 연말까지 2.7% 정도를 만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 연말까지의 상황을 보니까 275에서 300bp까지 2.7% 전후를 현재 보여주고 있죠. 이미 원하는 범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0.25%를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2년물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건 당연하겠다. 그리고 저는 다른 게시글에서도 이미 2년물 금리가 조금 이상해서 오늘은 그렇게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2년물 금리가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2023년 7월을 보게 되면 350에서 375를 31.7%로 가장 높은 확률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한 달 전과 비교를 해보자면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275에서 300bp가 29%로 가장 높은 확률이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75bp가 오른 상태죠. 그만큼 뒤로 갈수록 단기금리 상승폭이 점점점 가팔라질 수 있다. 여전히 단기금리는 조금 더 빨리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재 시장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서 여전히 4파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된 이후에 다시 마지막 5파를 만들면서 장단기 역전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던 시나리오가 확률이 조금 더 높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역전이 돼서 마이너스권으로 간다면 실제로 경기가 침체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도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현재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 걸 예상을 하니 달러의 수요는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이미 100을 넘었고요. 한국은 신흥국이다 보니까 한국의 돈에 대한 원달러 환율은 다시 근래의 최고점인 1040원대를 찍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오늘 1% 다시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저는 여전히 1파, 2파, 3-1파가 현재 진행 중이다.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이 마지막 파동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구간이 5파로 내려와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파로 내려오기 위해서 현재 여기 4파에서 아직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1시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1시간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기존 게시판에서 말씀드릴 때는 4파 여기서 완료가 되고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봤는데 4파의 마지막 파동이 5파로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5파가 좀 더 길게 연장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하락 5파를 만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락 5파가 나오고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이론상으로는 마지막 5파가 전 저점을 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5파가 나와야 되지만 현재 갭도 나오고 파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서 5파 카운트를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파형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길게 5파가 나온다고 하면 현재는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만 전 저점을 깰 수 있을 겁니다. 즉 5파가 이렇게 길게 나와야 되는 소리고 일부 반등을 해서 갭을 메울 수는 있을 거예요. 일정 부분 메우고 내려갈 수 있겠지만 현재 파동 형태로 봤을 때는 길게 5파가 내려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241선을 겹쳐보게 되면 여전히 이 파동을 3-1파로 볼 수밖에 없는 게 241선과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시황이 약하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2파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367.12를 넘기지 못하고 이런 식의 반등을 하고 241선을 넘기지 못하고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241봉을 조금 좁히긴 하지만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강력한 3-3파로 내려올 수 있다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4월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여기 1월 달에 만들었던 가장 큰 장대 음봉을 현재 20% 이상도 돌리지 못하고 있고요. 4월 달 봉은 점점 더 하락의 봉이 크기가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RSI 스토캐스틱을 보시게 되면 스토캐스틱은 이미 과매도권에 진입을 해가고 있고요. 시그널이 겹쳐지기 전입니다. 그에 비해서 RSI는 아직 중간값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반등을 해서 367.12를 상해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RSI는 여기서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고 스토캐스틱 역시도 이 구간에서 상당히 머물면서 큰 하락 3파, 3-3파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시나리오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또는 역전 이후의 상승 구간에 문제가 항상 된다고 한 건 미국 기준입니다. 한국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시나리오상 이미 이렇게 큰 파동이 하나 완료되고 조정 파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정의 형태도 3파, 3파, 여기서 5파로 내려오는 굉장히 큰 충격 파동을 만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이 이번에 무너질 때는 크게 무너지고 강력한 외부 충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미국 기준이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정권 또는 역정권에서 상승이 된다는 말은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다소 시간이 있을 수 있으나 미국을 제외한 다른 시장은 그 전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시장이 강력하게 하락 5파를 만든다면 미국은 조금 늦게 무너지면서 다른 파형 형태를 갖는 게 해석상 맞는 거예요. 자, 나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게시글에서 말씀드릴 때는 이런 파형 형태를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락 1파가 진행된 이후에 여기서 반등 2파다. 반등 2파가 5파, 3파, 5파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게시글로 올려드렸을 때는 아마 이날이었을 거예요. 이날이 4월 18일이었네요. 4월 18일쯤에 말씀드리면서 이런 파행 형태를 그렸는데 어제 미국과 유럽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말했죠. 말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이 파형, 기존에 예상했던 이 파형 대신에 하락하는 파형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어제 이미 게시글에서 다른 시황들의 변동 상황, 특히 장단기 금리 차의 현황을 보면서 이날 벌써 말씀드렸어요. 파형 형태가 한국 시황과 마찬가지로 미국 시황도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파동 형태가 5파로 올라가는 것이 조정될 수 있다. 조정될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형태는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느냐? 1시간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3파가 내려올 때 마지막 파형 형태가 5파로 내려와서 종료된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마지막 5파를 만들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기존 시나리오 같으면 좀 여기서 1파, 2파, 3파, 4파, 5파로 끝났다라고 받고 여기서 새로운 5파 파동이 시작이 되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5파가 시작되고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간다 라고 봤었는데 어제 여기서부터 시황이 바뀔 수 있다라는 확률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제는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다가 유럽과 미국에서 금리를 강력하게 인상시킬 것이다 라는 말에 시장이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른 시황과 한국 시황을 보면서 변동 확률이 있다라고 한 것이 결국에 맞아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5파 형태로 지금은 올라가지 않았다. 원계획은 5파로 여기서 올라갔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보이는 5파 상승 형태를 갈 예정이었으나 뉴스로 인해서 떨어졌다. 그래서 시황 형태가 현재는 바뀌었다.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여기서 5파까지 완료되었다라는 시그널이 몇 가지 해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아니라 여기에 4파가 연장 파동으로 진행됐을 수 있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4파가 이런 식으로 연장이 돼서 N자를 만들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다시 5파, 하락 마지막 5파를 만든다. 1, 2, 3, 4, 5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보기가 복잡하시니까 다시 만들어 볼게요. 결국 파형 형태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로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 내려올 수 있는 것이 13,505 또는 13,335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5파가 완료되면 여기서부터 또는 여기서부터 상단에 있는 5파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렇게죠. 이렇게 5파가 시작이 되거나 혹은 여기 밑에서 다시 5파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13,335를 기준으로 만약에 마지막 5파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여기 보시면 1파가 13,768에 걸리고 그리고 3파 같은 경우는 14,830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맞는 시나리오 같고 또한 여기서 마지막 5파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면 5파가 대략적으로 맞아지는 것도 같아요. 그리고 RSI 스토캐스틱을 보시더라도 스토캐스틱은 과매도권에 들어갔고 RSI는 아직 과매도권을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즉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고 다시 반등하고 반등하면서 이 파동을 만들고 다시 하락을 하면서 마지막 파동을 만든다. 이게 조금 더 시나리오가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여기 5파동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 금일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의 시황이 현재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이런 식으로 5파가 완료될 것이다. 완료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상승 5파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여기가 현재 2파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 2파 반등 중 두 번째 파동이 더 깊게 떨어졌기 때문에 하락의 강도가 좀 더 강하죠. 그리고 14,690이 지금 3파와 4파 사이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5파가 아주 강력하게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15,150.48까지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5파가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지 않고 15,150까지 혹은 그 언저리까지밖에 못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큰 플랫 형태의 N자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끝나는 시점에 전후로 인버스 매수를 들어간다면 크게 하락할 때 수익이 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현재 여기서부터 5파가 시작이 돼서 내려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3파가 시작되는 언저리부터 인버스를 매수하시면 굉장히 큰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을 보실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13,505와 13,335까지 시황이 내려오는지 그리고 여기서 5파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5파 형태로 내려와서 해당 두 수치까지 내려오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주 동안의 시황 분석을 게시글로만 하다 보니까 연속성이 좀 떨어졌고요.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시황 분석이 굉장히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금일 영상은 비공개 처리하지 않고 게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일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